내용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한 거랑 똑같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영국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는 거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자유를 얻었다는 건 동시에 뭐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노예가 됐다는 거죠.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여기로 가서 자유를 얻었어. 어떻게? 원주민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얘네가 독립을 해서 뭐 함으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림으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가 됐다는 건 뭡니까?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첫 문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빈칸 부분. 자, 그러면은 이 극단적 개인주의로 특징지어진 신념체계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뭐겠습니까? 자유를 지 멋대로 그냥 해석한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 라는 거겠죠. 진짜 이렇게 되게 이제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고 저기도 자유를 얻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만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딴 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주말에 집에 혼자 있었어.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나갔어.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어. 그럼 나는 자유를 얻었지. 그럼 나는 뭘 통해서 자유를 얻은 거야? 와이프의 희생을 통해서 난 자유를 얻은 거거든. 됐어? 내가 애를 데리고 있어. 와이프가 혼자 놀러 나갔어. 그럼 와이프는 자유를 얻었죠. 누굴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됐죠? 근데 사람들이 그 희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런 거를 안 알려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유라는 거는 반드시 뭐다? 남의 희생으로 얻어진다. 근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극단적 개인주의의 신념체계. 자, 그러면은 결국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내용을 적용해서 써보자면요. Promise a narrow and limited understanding of freedom 이라고 나왔네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유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지들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 편협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편협하고 제한된 자유에 대한 이해를 프로모트한다, 조장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문제점을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 나왔나요? 안 나왔죠. 해결책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설명만 한 패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아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1번. 1, 2문장에서 미클의 소재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었죠?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1, 2문장에서 소재를 뽑는다면요. 사실 여기에서 소재를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 극단적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사실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도 좀 들어가겠죠. 자유에 대한 해석이란 말도 들어가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질문 2번. 2번,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당연히 예시죠, 예시. 1번 문장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좀 크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 2번 문장부터 미국의 정치 문화가 어떠니 이런 얘기 나오고 3번 문장에서 또 무슨 유럽을 탈출해서 얘들이 자유를 얻었다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예시가 되고요. 4번 문장과 1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역시나 또 예시가 되겠죠. 예시. similarly 하고 했으니까 앞에 나왔던 2, 3번 문장과 비슷하게 미국인 얘네도 자유를 얻을 때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희생해서 자유를 얻은 거야.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예시다. 그래서 빈칸에 정답 놀리는 거 당연히 예시 추론입니다. 예시 추론. 1번에서 거시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2번, 3번에서 동일한 예시를 들었고요. 4번에서 또 다른 비슷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아래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쉽죠? 문제를 제기하는 건 1번이고요. 2, 3번이 한 세트죠. 설명 1번. 그리고 4번이 설명 2번. 연결사로 딱 구분이 됩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표방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은 미국 시민 입장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의 자유를 빼앗아간 거죠. 빼앗았다. 아니면 약탈해갔다. 박탈시켰다. 다 가능합니다. 다 똑같은 말. 따라서 극단적 개인주의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초래하게 된다. 너무 개인주의야.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뭡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자유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자유만 신경 쓰는 거야. 상대방의 자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신 대비 때 뭐 자서 같은 거를 막 만들어서 주잖아요. 구문문석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의 구문문석 쓰고 뭐 할 이 필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늘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한 거죠. 다른 선생님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뭐든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너무나 그거를 고려를 해주면 고마운 건데, 저 사람의 저쪽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구나 라고 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다 우리의 손으로 다 범어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된 것도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정말 역사적 사실로 보면 아니에요. 정말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요 미국 덕분에 해방한 거예요. 정말 따지자면.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편협하게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8번 이어서 볼게요.
아유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진다. 니네 코로나 걸린 적 있었냐? 준혁이 걸린 적 있냐? 그래? 없어? 그래. 없어? 지금 또 엄청나게 퍼지는 것 같은데 조심 좀 해라. 어우 또 난리네 난리. 지금 뭐 1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저 오늘 저기 했거든요. 저 뭐냐 건강검진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여기 이제 복부 초음파 이렇게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어 쓸개가 있는데 쓸개에 장석이 있대요. 이만한 돌이 있어요. 한 2cm 정도에는. 근데 이 웃긴 게 뭐냐? 옆으로 도세요, 뭐 정면으로 도세요 하면서 막 찍는데 돌이 막 굴러다녀. 오씨 뭐야? 막 돌이 굴러다니네요. 막 이러면서 나 보고 있었지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 안 아프냐고. 왜냐면 아프대요 이게 돌이 이렇게 굴러다니면 아프대. 그래갖고 아니 뭐 딱히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하는데 괜히 그 돌을 봐서 그런가 괜히 아픈 것 같아요. 오늘 계속 괜히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그 복강경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배에다 빵꾸 뚫어갖고 꺼내야 되는 거예요. 저 곧 있으면 뚫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씨 뚫는 거 무서워서 난 피어싱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배를 뚫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다음 거 봅시다. 8번. 오늘 목표가 한 10번 정도까지 하는 건데 10번까지 좀 힘들겠지. 한 9번 정도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패턴 똑같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설명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빈칸이 맨 아래 나와 있네. 그러면은 맨 아래 부분이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텔레비전이 may be altering the brain. 뇌를 바꾸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배절 이양하는 방식으로요. Push some children. 아이들을 밀어넣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상태에다가. 어떤 상태냐? A learning disability. disability는 이제 장애죠. 그래서 학습 장애 상태로 몇몇 아이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뇌를 바꾸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소재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일단 TV죠, TV, 텔레비전, 그렇죠? 근데 텔레비전이 어쨌든 아이들을 뭔가 좀 이렇게 학습 장애를 좀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TV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학습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점이죠, 그렇죠?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은 인용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적하기를 TV 세트 그리고 특히나 상업방송 텔레비전이 어떤 걸 가진 상업방송 텔레비전이냐? 이걸 가진 상업방송 텔레비전이래요. 그것에 clever use니까 이 clever가 교묘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교묘한 사용을 하는 텔레비전이에요. 뭘 교묘하게 사용하냐면 constantly changing short sequences라고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대요. 짧은 시퀀스를요. 시퀀스라는 건 어떤 장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순서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상업방송. 이게 특히나 holds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홀드한답니다. 꽉 붙잡는데요. 어떻게? 뒤에 by a constant sensory bombardment. bombardment 하면은 폭격이라는 뜻인데요. 끊임없는 감각 폭격으로 우리의 주의를 꽉 붙잡는답니다. 근데 어떤 폭격이냐면 maximizes awaiting response. 그러면은 반응을 지향하는 걸 maximize 한대요. 최대화하는 그런 폭격이에요. 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해를 해봅시다. TV가 아이들에게 학습장애를 유발한다라는 내용이 첫 문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TV라는 게, 근데 여기서 특히 어떤 TV냐면요, 장면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TV인데 끊임없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TV라고. 됐어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TV. 얘가 우리의 주의를 단단하게 붙잡는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주의를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기도 한다는 거죠. 주의를.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내미가 꼬맹이 때 완전 한 2살? 돌 지나고 막 이랬을 때 이때 얘가 밤이 되면은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얘가 막 찡찡거려요. 밥도 다 먹고 똥도 다 쌌고 할 거 다 했어. 근데 그냥 막 계속 찡찡거려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TV를 틀어주면 얘가 그때 좀 잠잠해졌거든. 근데 이 자식이 뽀로로 이런 걸 안 봐. 이런 걸 안 보고 뭘 틀어줘야 얘가 잠잠해지냐면 광고를 틀어줘야 얘가 잠잠해져. 광고를 틀어줘야. 근데 이 얘가 또 까다로운 게 그 홈쇼핑 광고 있잖아. 이런 건 또 안 돼.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냥 일반 채널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광고 있죠. 유튜브 광고 같은 거 그런 걸 틀어줘야 얘가 잠잠한 거야. 그래갖고 매번 전쟁이었어요. 매번. 얘가 막 찡찡거려. 그럼 이제 한 명은 애 달래고 있고 와이프가 애 달래고 있으면 나보고 빨리 저거 광고 찾으라고. 채널 계속 돌리는데 광고가 안 나와. 광고 찾는다고 계속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광고라는 거는 되게 짧잖아요. 한 1분 내외잖아. 근데 1분 내로 되게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고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장면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장면이 만약에 계속 나와. 하나의 장면만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장면만으로 자극을 가하는 거는 자극을 한 개의 자극을 그냥 주는 거죠. 이 하나의 장면이니까. 그렇죠? 근데 장면이 계속 바뀌어. 이랬다가 장면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은 이거의 자극이 채 오기도 전에 여기에서 자극이 오고 또 여기서 자극이 오고 여기서 자극이 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감각의 폭격을 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장면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자극이 계속 오니까 이걸로 인해서 계속 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단단히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단순히 TV가 아까 전에 위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지금 끊임없이 장면을 변화시키는 TV 세트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우리의 주의를 잘 이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냥 TV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장면을 어떤 변화시키는 TV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질문 1에 대한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번 문장에서의 소재가 뭐냐고 했잖아. 그럼 텔레비전에 끊임없는 장면 전환이라고 해야 정확한 소재가 되겠죠. 됐어요? 끊임없는 장면 전환. 자, 어쨌든 끊임없는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주의를 이끈답니다. 감각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볼게요. Producers of children's show. 어린이의 쇼의 제작자들은요, are especially fond of using. be fond of 하면 뭐를 좋아하는 거죠. 특히나 뭘 좋아하냐면 using perceptual tricks. 지각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걸 특히나 좋아한답니다. To get children's attention. 아이들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애들 TV 프로그램이 다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그 어떤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 이제 막 되게 재밌어서 봐요. 근데 애는 안 보지. 애는 막 그 어린이용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도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보진 않지만. 아니면 애들 보는 뭐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사실 거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은 이런 교묘한 지각적 속임수가 숨어져 있으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지각적 속임수란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위에서 말했던 끊임없는 장면 전환을 말하는 거겠지. 이해돼? 이런 속임수를 특히나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알았어. 여기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뭐냐면요. 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걸 인용한 걸 기반으로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TV가 주의를 이끄는구나. 결국 이 얘기 한 거야. 한 번 더 한 겁니다. 자, this jerking children's attention around.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집중을 jerking around 하는 거예요. 뒤흔드는. 이렇게 뒤흔드는 것은 can lead to. 뭐로 이끌 수 있느냐? A shirk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 span이라는 것은 지속 시간인데요.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의 단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결과죠, 결과.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설명에서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일단은 TV의 좀 구체적 특성을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주의를 이끄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예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럼 결국 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학습장애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TV가 아이들의 학습장애를 이끈다라는 건 학습장애라는 거는 일단 결과를 먼저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로 가기 전 과정을 일단 먼저 설명한 겁니다. 그 과정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서 애들의 주의를 이끌어. 주의를 이끌면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됐어? 그러면 요 문장과 지금 요 문장, 4번 문장은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앞 문장과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원인이 나왔어.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무엇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5번 문장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결과 나왔으니까 결과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It is hard. 어렵대. For people. 의미상 주어져. 사람들이 to concentrate on one thing.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답니다. When? 뭐 할 때?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여기서의 have는 사역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하게 하다. 그들이 뭐 하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집중이 pulled away. 빼앗기고 있을 때요. by 뭐에 의해서 on even more interesting or novel thing 훨씬 더 재미있거나 또는 새로운 것에 의해서 집중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된다. 결과를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장면이 막 여러 개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나는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어. 근데 장면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주의를 계속 빼앗아가.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계속 보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집에서 내 방이 있어. 내 방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 여기가 가족들. 이 TV 소리가 막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공부라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계속 뭡니까? 내 집중을 빼앗아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V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를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한 거죠. 이어서 eventually 결국에는 children give in. 자, 또 앞에 나온 거에 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주의를 계속 빼앗아간대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된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에는 애들은 give in, 불복하게 된답니다. surrender, 불복하게 된대. 뭐에? to the demanding, 요구하는 것에. for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를 위한 요구하는 것에 불복하게 된대요. 그리고 go with the flow, 그 흐름에 맞춰서 가게 된답니다. 흐름에 맞춰서 가게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결국에 이 TV 소리가 계속 들려. 그래서 나는 이 유혹이죠, 유혹. 이거에 결국엔 나는 불복하게 되는 거야. 나의 집중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야. 내 집중을 여기다가 나한테 집중해. 이 요구 사항을 내가 결국에 불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와갖고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TV 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아까랑 똑같이 이 TV가 주의를 계속 이끄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5번, 6번에서. 7번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They become passive. 그들은 수동적이 된답니다. 여기서 수동적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방에서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이런 나를 유혹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게끔 한 거고 결국 나는 이 유혹에 못 이겨서 TV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집중력을 얘한테 뺏긴 거야.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배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절은 여기까지입니다. It is useless. 쓸모가 없대. 뭐가? To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분석하려 노력하는 게 쓸모없대요. 하나를 분석하려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에 집중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을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을 2번 반복했어요. 2번. 끊임없이 TV가 장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계속 이끌어요. 감각 폭격을 한다고 했어. 나는 한 가지에만 내 감각을 온종일 쏟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나를 자극하는 감각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여러 번 빠바바바바바 감각 폭격을 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뺏기고 내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학습장애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 뭐라 생각할까? 아니 내가 지금 수학 공부해봤자 어차피 밖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because 뭐가 나와야 돼? 밖에서 나를 계속 감각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이해돼? 그러면 because 이하에서 뭐가 나와야 돼? 끊임없이 나에게 감각을 폭격한다라는 내용.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 있죠. 그 범벌런트 해갖고 나온 내용 어디 갔냐? 요 내용. 요 내용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 나오면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이 가장 비슷한 답인데요. 2번을 해석해보자면 another thing. 자, 한 가지에 내가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대요. 왜? 또 다른 하나가 will come along and replace the first thing 한답니다. 자, 또 하나가 will come along 등장할 거래. 그리고 첫 번째 것을 대체해버릴 거래요. 됐어요? 내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하나가 등장해서 나를 자극해.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내가 쏟았던 집중을 얘가 다시 가져가 버려. 또 여기에서 내가 집중을 하면 얘가 또 등장해서 나를 가져가 버려. 그럼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어차피 계속 장면이 등장하면서 내 집중을 빼앗아 갈 건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1, 2번 문장에서 위클의 소재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었죠? 텔레비전에 끊임없는 장면 전환이 되겠습니다. 2,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얘기한 거니까 인용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4, 5, 6번 문장은 2, 3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이거 아까 설명했죠?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그렇죠? 2, 3번 문장으로 인해서 2, 3번 문장은 뭐였습니까? 이거죠. 끊임없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TV로 인해서 주의를 이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인과관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4번이 3번에 대한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이 또 새로운 원인, 5번에 대한 결과가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6번이 3,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 어떨까? 사실 앞부분에서 인용도 나왔고 인과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이거를 퉁치자면 결국 똑같이 예시추론이에요. 예시추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6번 질문이었나요? 그거랑 비슷한데 일단 큰 틀로 가면 예시추론인데 예시추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인용이 들어가 있고 인과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시 부분에 나와 있죠. 어떤 것이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거를 두 번째게 첫 번째 거를 대체해버린다라는 내용이 장면을 끊임없이 전환한다라는 2번 문장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 아랫부분의 패턴을 보자면 문제 제기는 당연히 1번, 설명 1, 2는 2, 3번과 4, 5, 6번을 나눠야겠죠. 그리고 결론은 7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 볼게요.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바뀌는, 변화되는, 전환되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뀌는 짧은 장면 전환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학습 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9번으로. 제가 이 자습서를 만들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 지문마다 이제 난이도 차이가 확실히 좀 있거든요. 근데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9번 지문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도 지문 난이도인데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패턴 4를 볼게요. 패턴 4는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도입, 주제, 설명, 결론. 정말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도입, 주제, 설명, 결론으로 만약에 빈칸
빈칸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빈칸은 두 군데 중 하나겠죠. 주제 부분에 빈칸을 뚫거나 아니면 결론 부분에 주제 제진술에 빈칸을 뚫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번까지 했던 것들은요, 주제가 대부분 첫 문장에 나왔었어요. 첫 문장에. 근데 거의 최초로 첫 문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주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첫 부분에서 이제 글의 소재를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소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According to scholars of the Indian traditions, Vedas 이렇게 나왔죠. 인도의 전통 베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the origin of religion 이렇게 나왔거든. 종교의 기원이라 나왔어요. 이게 바로 소재죠. 종교의 기원. 종교의 기원은 was to be sought. 찾아질 수 있었답니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이렇게. 그럼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보통 얘가 명사로 쓰여서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나 형용사로 쓰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투용법이라고 하죠. 비투용법. 뭐 예정, 의무, 가능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미리 말하자면 얘는 이제 비투용법으로 해석이 된 거고. 왜냐면 종교의 기원은 블라블라블라 했다. 블라블라 되는 것이었다. 이게 아니고 블라블라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비동사 뒤에 이 비투용법에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 이렇게 나와요. B2B PP로 나왔다. 만약에 B2B PP. 즉 보어 자리가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은요 가능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 그러니까 뭐뭐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겠죠? 그냥 이거는 뭐 어법이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석 빠르게 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다시 한번. 종교의 기원은 찾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찾아질 수 있었다. 어디에서? In the impressions. 인상에서. 어떤 인상이냐? The natural phenomenon made of man.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겼던 인상이랍니다. 됐어요?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석하기가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없는 게 지금 여기가 관계대명사잖아. 얘가 주어야 made가 동사고 upon man이 수식어거든. make의 목적어가 없잖아.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impression이. 그래서 make impression 하면은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에요. make impression 자체가. 됐어? 근데 impression이 앞으로 빠졌으니까 남긴 인상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인간에게야. 에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upon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on이나 upon을 이게 원래 보통 뭐뭐에게는 전치사 to를 많이 쓰잖아. 근데 여기서 upon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뭔가 물려준다라는 개념? 약간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준다? 이런 개념일 때 우리가 보통 upon을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pon은 써도 되고 on을 써도 돼요. 어찌됐든. 자,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에서 찾아질 수 있답니다. 뭐가요? 종교의 기원. 뭐요? 자, 여기서 뒷내용을 읽기 전에 잠깐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글의 소재가 지금 종교의 기원이었거든. 주어 부분에. 그 다음 문장이 주어에 뭐라고 나왔는지 볼까?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의 초기 단계예요. 그럼 종교의 초기 단계가 뭔데요? 이거 아니에요? 기원이라는 건 초창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교의 초기 단계는 똑같은 말이죠. 지금 주어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시라고 나와 있죠. 이 이은요 얘를 받는 거예요. 종교의 초기 단계. 됐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가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따 설명할 건데 The mythological figures라고 나와 있죠. 신화적 인물이라 나왔는데 얘도 사실상 종교의 기원과 관련성이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패스. 여기에서 The formation of religion 보이세요? 종교의 형성? 종교의 형성이 뭡니까? 종교가 처음에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종교의 기원, 관련성이 있겠죠? 마지막 문장 볼까요? Ensure the beginning of religion. 종교의 시작. 종교의 기원이랑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지금 결국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글을 아직 해석 안 해봤지만 이 글 같은 경우는요 반복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 패턴. 이게 바로 나열식 설명이에요. 나열식 설명. 이런 패턴. 됐어? 빈칸에 정답 논리 근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나열식 설명 주문입니다. 됐죠? 주어가 계속 똑같이 나오고요.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식 설명 추론은요 일반적으로 반복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칸에 정답 논리 근거를 2개를 썼어요. 나열식 설명 추론, 반복. 저는 이렇게 2개를 썼습니다. 자,
일단 재밌는 거 보여드렸으니 한번 가볼게요. 요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종교의 기원이 그러면 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 글에서. 종교의 기원이 뭔데? 여기에서 일단 말한 대로 해보자면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데?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 뭔데? 이게 뭔지 모르지. 됐어? 자, 2번을 볼게. 종교의 초기 단계는 해갖고 나왔어. 그럼 똑같은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단서를 얻을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낫으로 나왔어요. 낫으로 나왔어. 그럼 낫으로 나왔다는 건 뭐야? 종교의 초기 단계가 얘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뒤에 내용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이.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뚫린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뭐가 아니었는지 볼게요. due to는 뭐뭐 때문에로 우리가 흔히 많이 해석하죠? 뭐뭐의 기인함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The religious nature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 속성에 기인한 게 아니었대요. 또는 to the need of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의 필요에 기인한 게 아니었답니다. 이 to는 얘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거야. 됐어? 뭐 이 사람이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인간의 마음의 필요에 기인한 게 아니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인간의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종교라는 거 예를 들어 기독교를 가지고 말해볼게요. 하나님이랑 예수님 믿는 거잖아. 어떤 특정 인물을 신으로서 모시는 거잖아. 이게 이제 지금 종교 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의 시초는 어떻게 있냐고. 예수님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속성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인간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내일 수능을 보러 가. 그럼 이제 너네가 와서 하는 거지. 신이시여, 찍신이시여, 저에게 강림하소서. 찍신. 이게 뭔데? 내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 아니야?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됐어? 근데 그런 걸로 생긴 게 아니라고 종교는. 그런 게 아니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바람, 막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 기우제 같은 거 막 보내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그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너네 그 조선시대 때 저거 뭐냐? 그 내가 한번 얘기했었나? 그 조선시대 때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종묘사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종묘사직. 종묘사직이 뭔지 알아요? 아 진짜. 야 문과손 들어봐. 문과손. 종묘사직이 뭐야? 아 나 진짜 이씨요. 야 나도 아는 건데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뭐 이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는 저 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막 이러잖아. 그 종묘가 뭐냐?